반갑습니다. 21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해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총평으로 함께 전체적인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영광입니다. 강승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웃음기 좀 가신 얼굴로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보태도 괜찮죠? 들어 마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죠? 정말 수고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함께 동지처럼 달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오늘 봤었던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었고 이걸 이렇게 풀었던 게 맞았구나, 내가 제대로 풀었구나, 혹은 내가 이런 것을 조금 생각 못했구나 라고 하는 점을 깔끔하게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제 마지막 임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후배, 새로운 생윤러들이 이 강의를 또 보게 될 테니까요. 그 친구들이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게 이런 과목이고 이렇게 대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전반적인 문항 분석을 해드려야 되겠죠. 각자 느낀 바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난 좀 어려웠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요, 예년에 출제되었었던 문항들에 비해서 특별히 어렵지는 않게 대체로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문항에 출제된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시도된 수능이었었는데 그러한 요소들 혹은 새로운 사상가를 이렇게 넣은 문항 혹은 새로운 형식을 개발해서 넣은 문항들이 별로 없거나 혹은 넣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분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두 번째, 항상 중요한 거는요, 수험생 그리고 내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죠. 그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나 이번 시험 좀 어려웠는데, 나 끝까지 좀 찝찝했던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생활과 윤리에서 항상 어렵게 나오는 특정 몇몇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 이외에도 어떠한 사상 혹은 사상가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탄탄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두는 것이 관건인 문항들이 한 두세 문항 정도 보여요. 그리고 그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해할 텐데 기억 지긋, 리을 이렇게 딱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서 리을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하다가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시간이 뺏기면서 그 덕분에라도 좀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해할 거야 아마 지금 오늘 생민어들은요. 예, 그러한 문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로 개념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했었던 문항, 그리고 그 외 문항의 경우에는 실수를 줄이도록 그동안 이제 훈련을 했었던 것이 잘 발휘됐느냐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 체감 난이도에 영향 줬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우리 생윤러들끼리는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간략하게 얘기해보자면 생윤 공부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중요한 몇몇 주제들에 있어서 그 주제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나 표현, 어휘들에서 좀 예민하게 느껴지고 고민이 많이 되고 이런저런 불안에 좀 자극되기도 하는 그런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를 계속 드렸는데요. 역시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예민함보다는 여러분들이 위에서 2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활과 윤리도 윤리 사상을 배우는 거잖아요. 윤리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실생활의 문제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되는 사상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문항 상황에서 유추하고 사고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대학 수학의 그 사고력을 물어보는 것들이 이번 문항에서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도 지금까지 문항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 판단, 평가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앞에 있었던 이런 얘기들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항을 이번에 잘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공부한 게 잘 적중했을 거라고 봐요. 자, 전반적인 분석은 이렇고요. 단원별로 분석해 보니까 딱 눈에 띄죠. 사회와 윤리 단원이 항상 중요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중요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비교적 비슷하게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은요. 제가 매번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단원별로 나눠서 보여드리는데 역시나 생활과 윤리에서 내가 취중해서 공부했었던 부분의 그 소재들이 이렇게 이번에도 중요하게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3점 문항들 10문제 출제되는 그 3점 문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보면은요. 문항 형식상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새로운 문항 형식이 개발된 것도 아니었죠. 지금까지 있었던 문항 형식이 그대로 잘 활용이 된 문항이었었죠.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봤었던 롤스 혹은 싱어 또 칸트와 같은 굵직한 사상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걸 물어보는 문항이 여전히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3점 문항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고 보고요. 요거는 정말 중요했죠. 우리가 1년 내내 보면서 기억나죠? 요 표? 빈줄 사상가가 있다. 그 사상가의 베이스를 잘 닦아두면 여러 문항에 적용이 잘 된다. 그런 사상가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뽑아보자면 유교와 플라톤 그리고 롤스, 싱어, 칸트와 같은 사상가들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엮이면서 그 중요한 사상가들에 대한 베이스를 처음부터 잘 닦아놓는 게 이렇게 중요했었구나. 그리고 유교와 플라톤을 제가 빼놓지 않고 넣은 거는요.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에 처음 이제 시작하고 공부하면서 생활과 윤리에서도 이런 사상적인 개념을 승희쌤이 개념할 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 문항 풀면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런저런 문항에 함께 엮이면서 그 베이스에 여러분들이 정답 찾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런 문항들. 그래서 빈출 사상이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탄탄하게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에 합격해서 대학에 가시고 이제 후배들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 더 잘 봐라라고 어드바이스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출제된 게 뭐가 있는가? 제가 말하는 새롭게는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인데 이번 문항에 적용된 게 뭐였던가라고 살펴보면 시민불복종, 그중에 싱어. 그런데 이거는 6월 모의평가에도 출제되었었던 거. 그죠? 그래서 이번 올 한 해의 모의평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놓고 대비했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잘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선택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나오진 않았어. 근데 원래 교육과정 내용 안에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원 1단원에 윤리적 성찰과 실천이라는 그 소재가 있어요.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성찰이 항상 이제 소재로는 개념적으로는 항상 있었는데 문항으로 처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했었죠. 처음 등장하는 사상가이거나 주제일 경우 너무 예민하게 우리를 흔드는 문항을 내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좀 그 시도가 부드럽게 시도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문제 상황 내에서 정답을 찾아나가는 훈련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20번 보면서 이 사상가가 누구이다 라고 하는 여부보다는 그 문항 내에서 잘 풀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항들의 구성 요소들이 분석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여곡절 끝에 1년을 잘 보내고 시험을 잘 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험이 몇 점이다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판단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일단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좀 잔소리 같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꼭 담임쌤이 종례하는 것 같은 기분일 텐데요. 푹 쉬세요. 그런데 집에서 쉬세요. 나 이거 우리 반 학생들한테 맨날 종례 때 하는 얘기인데 푹 쉬되 집에서 쉬어요. 그리고 건강을 꼭 점검해 주세요.
왜냐면은요, 우리 수시러들 아직 시험 남았잖아요. 면접도 보러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죠. 당장 월요일부터 논술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에서 안전하게 건강 점검하면서 마지막 시험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정시러들 정말 이 정시 시험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풀코스 완주해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기말고사도 있어요. 끝까지 멋지게 잘 마무리 짓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입시 풀코스, 우리가 지난 수능 개념부터 달려왔던 이 풀코스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완주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완주하고 나서 저에게 좀 좋은 소식 좀 전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혹시 다음 후배들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멋진 선배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멋지게 새로운 출발을 할 그 모습을 전 상상하면서 잘 되길 바라면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현역인 수험생들이 이제 선배가 되고 대학으로 떠나고 이제 후배들이 이제 새로운 생연 파이터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하네?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냥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곧 뭉칩시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요. 제가 요즘에 좀 수업 준비하고 하면서 좀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제목만 보면 아마 아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요 노래 가사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시작과 끝이라는 게 항상 반복되죠. 우리 수능 공부 시작했는데 어느덧 수능 끝에 왔어요. 근데 이게 또 끝이어서 후련하기도 하지만 내가 좀 더 멋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달려가야 되는 것들도 남았고 그 새로운 시작에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훅 나가야 되는 그런 힘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수능 끝나서 수고했고 정말 잘했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푹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오늘 이후에 내일 그 다음 걸음을 또 힘차게 밟아갈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빛은 또 떠오르니까 그때 우리 더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보자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고요. 잘했어요. 후회하지도 말고 더 걱정하지도 말고 일단 잘 쉬고 우리 그 다음에 다음 힘을 또 내봐요. 자, 그러면 저는 해설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